저는 영국에서 고등학교랑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대학원 마스터스 디그리 과정을 준비 중인 김승로라고 합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래요. 보시면은 이제 네, 간단하게 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어,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딱 한 학기만 다니고 바로 그해 9월부터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바로 학교에 들어간 건 아니었고 어학연수부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듯이 6개월의 어학연수 이후에 이제 예비 고등학교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을 이제 프리 A 레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리 A 레벨은 이제 해외 유학생들 대상으로 A 레벨이나 뭐 비텍 과정 들어가기 전에 좀 적응해 줄 수 있게 한 1년 정도 도와주는 코스예요. 그래서 저는 서섹스 다운스 컬리지에서 한 1년 정도 퍼포밍 아트로 프리 A 레벨 음,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좀 운이 좋게도 이제 그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을 담당하시던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고등학교 과정에 이제 오디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치체스터 컬리지에서도 퍼포밍 아츠 코스를 이수를 받았어요. 이 코스는 이제 A 레벨이 아니라 B텍이었는데 이 둘이 이제 뭐가 다른지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영국은 이제 또 한국이랑 다르게 3학기로 나뉘는데 제가 치체스터에 입학할 당시에 영국 비자 법이 바뀌면서 제가 그때 비자 발급을 받는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2년 과정이면 총 6개월, 여섯 개 학기인데 그 첫 번째 학기에 이제 학교에 출석을 못했어요. 그래도 좀 다행히 이제 학교에서 이걸 이해를 해줘서 2학기부터 치체스터 컬리지에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대학 과정인데요. 보통 대학은 이제 영국에서는 1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 이제 2학년 겨울쯤 신청을 시작해요. 대학은 유카스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랑 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다 같이 유카스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고 어려운 부분은 이제 유학원 원장님이나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도와주시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디션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저는 이제 University of East London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서 BA 학위를 줬는데 지금은 University of Chichester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어쨌든 음, 그쪽 학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이탈리아 콘티라는 드라마 스쿨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네, 음.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A레벨이랑 B텍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A레벨은 학문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수학, 영어, 과학, 역사 이런 과목을 배우는데 대학에 진학할 때 이제 필요한 과목을 좀 선택해서 이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B텍이랑은 다르게 이제 시험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져서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과목을 시험 보고요. 그다음에 B텍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실습 중심 교육이라서 저희 나라로 치면은 뭐 예고, 채고, 뭐 공업고등학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체능 디자인, 뭐 보건 같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비텍에 뭐 학위를 공부하면서 이론도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실습과 과제 그리고 포트폴리오 위주 평가가 이루어져요. 다음은 이제 대학 지원 과정인데요. 그 대학 지원 과정은 두 개가 있어요. 그 하나는 유카스를 이용해서 지원하는 거랑 그다음에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이 과정들은 유학원에서 원장님과 이제 과장님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음, 저희는 지원을 하고 좀 편안하게 쉬면서 좀 기다리면서 메일 체크는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디션을 준비해야겠죠. 이제 학교마다 오디션을 요구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서류 지원까지는 동일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영상부터 심사하는 것도 있고 영상 심사는 건너뛰고 바로 현장 오디션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음, 영상 심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이제 뮤지컬 넘버들 중에 두 곡, 그 다음에 독백 한 개, 그 다음에 댄스 영상 1분 정도 요구하는 곳이 많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 영상까지 통과가 되면 이제 현장 오디션을 가야 돼요. 현장 오디션도 이제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뮤지컬 넘버 두 곡까지는 동일한데 연기랑 댄스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개인이 준비한 독백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거랑은 별개로 그 오디션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유 연기를 시키는데 이 자유 연기를 시킬 때 교수님들은 이제 주제만 주시는 경우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주제마저 이제 안 주시고 좀 자유롭게 연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댄스는 본인이 준비한 댄스도 물론 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오디션에서 따로 안무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음, 이제 한 1분 정도 되는 안무를 교수님들이 3, 4명씩 부르면은 이제 그 3명에서 그룹을 지어서 3명, 4명에서 그룹을 지어서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현장 오디션까지 합격을 하고 나면은 이제 최종 인터뷰가 남는데 이 사실 최종 인터뷰까지 가면은 거의 뭐 99% 붙는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최종 인터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메일을 항상 잘 확인하셔야 해요. 학교에서 메일로 이제 모든 입학 과정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일을 확인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뭐 카스를 발급받기 위해서 디포짓을 이제 뭐 지불하라고 하는데요. 이 디포짓을 지불하면은 학교에서 이제 카스를 발급 이제 디포짓을 지불하면은 학교에서 카스를 이제 발급하기 위한 서류를 줄 거고 이 서류를 이제 유학원에 이제 전달을 하시면은 원장님과 이제 과장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 그리고 학교 입학하기 전에 IELTS도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음, 영어권 국가가 아니면은 이제 IELTS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디션 보시기 전에 IELTS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음, 단 이제 IELTS 성적표 유지 기간이 이제 2년이라서 그 너무 오래전에 보는 거는 이제 포함이 안 되니까 그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음. 그래. 승락 학생이 왜 뮤지컬 티어터를 했는지, 왜 음, 이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네. 집에서 그런 환경이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서부터 좀 한 유치원 때부터 꾸준히 이제 발레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중도 가려고 했고, 뭐 이제 진로도 이제 발레 쪽으로 잡아놨었는데, 제가 키가 좀 많이 작습니다. 키가 좀 많이 작아서 한국에서는 예중 딱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한계를 너무 크게 느낀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는 뭔가 안 되겠다라는 걸 느껴서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거의 모든 거를 포기하고 뭐 공부도 조금씩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그러면 연기를 한번 해보자. 연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그때 연기를 배우고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연기를 배우다가 또 연기하다 보니까 뮤지컬도 있네 하고 봐서 뮤지컬이 또 제가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춤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오래 하다 보니까 춤은 사실 그 뮤지컬 하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 출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춤이라는 강점을 갖고 이제 노래도 좋아하니까 노래도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한국 예고에 또 시험을 봤는데 또 키가 또 너무 작다. 그래서 좀 크더라고요. 좀 이게 외적인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한국에선 좀 많은 걸 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감사하게도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외국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봐라. 공부를 해봐라라고 하셔갖고, 저도 뭐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말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네. 근데 여기 인용 과정에 비텍 과정을 하면서 이걸 똑같이 승무원생 좀 따로 오려고 하는 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어를 하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었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막 엄청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 전까지도 뭐 영어를 계속 꾸준히 배우긴 했지만, 그냥 일상 대화 정도? 조금 할 수 있는 정도라서, 이게 막 수업을 따라가기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이제 뭐 영국인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음, 아까 오디션에서도 그렇고, 사실 영어도 잘하고, 막 노래도 잘하고 이래서 통과한 건 아니고, 사실 춤 하나 때문에 통과한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춤 하나 때문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제 친구들도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을 좀 다행히 잘 이제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음.
왜 인터내셔널 학생 네. 한국 사람이 뭐 하나도 없는 왜 이런 곳에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친구 네. 사귀거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와서 손도 내밀어주고 뭐 이랬던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인싸라고 하죠. 친구들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좀 이제 사교성도 좀 좋은 편이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친구를 좀 잘 사귀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좀 쭈뼛쭈뼛거리고 좀 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어, 그쪽에 있던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먼저 다가와 줘서 이제 그렇게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아마 만약에 그 친구들도 먼저 다가와 주지 않았다면 저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혼자서 음, 이렇게 말 걸고 이러는 게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총 4군데를 지원했는데 이제 GSA 같은 경우에는 최종 인터뷰까지 올라갔고 이타글리아 콘티에서는 이제 언컨디셔널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위에 학교들을 선택을 했냐? 일단 그 이유는 드라마 스쿨이라는 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아마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반 대학에서도 이제 BA 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드라마 스쿨보다는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실습보다는 이제 이론 위주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제일 네.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드라마 스쿨에 진학을 해도 똑같이 일반 대학과 같이 학사 학위, BA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마 모든 드라마 스쿨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드라마 스쿨이 일반 종합대학이랑 제휴 관계를 맺고 이제 좀 BA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성 있고 일반 대학과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드라마 스쿨에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 이탈리아 콘티에서 이제 제공하는 과정들인데요. 여기 액팅도 있고 그다음 뮤지컬 시어터가 있고 댄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긴 안 나왔지만 그 디플로마 과정이라고 그 그렇죠. 학사 단계는 아니지만 디플로마 과정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MA랑 MFA 같은 경우에는 석사, 박사 과정인데 이쪽 과정도 이탈리아 콘티에서 제공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아마 그럼 뮤지컬로 대학에 입학하면 뭘 배울까 이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1학년을 딱 시작하면은 이제 개인 위주 학습을 해요. 그 개인이라는 게 연기 같은 경우에는 남자랑 여자도 나뉘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독백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과 피드백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물론 교수님 같이 참관하시면서 교수님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노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노래랑 악보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부르는 방식인데요. 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치시거나 아니면 반주 선생님께서 따로 오셔가지고, 반주를 쳐주세요. 그 다음에 춤 같은 경우가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좀 꾸준하게 동일하게 하는 편인데, 그 몇몇 춤 수업은 이제 남자랑 여자랑 나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단체로 좀 똑같은 수업을 받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슬슬 공연 준비가 시작됩니다. 음, 연기 수업 시간에는 이제 배역을 나누고 이제 연극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오셔서 연극을 보시고 이제 평가도 받고요. 노래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역대별로 이제 파트를 나눠서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이제 다양한 행사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활동들도 이제 준비를 하게 돼요.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이때가 제일 바쁜 시기이긴 한데 아무래도 학기가 시작하면 이제 바로 이제 공연 오디션을 보게 돼요. 그래서 9월 학기가 시작되면은 11월쯤에 무대로 올라서 대략 한 3일 정도 무대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당시가 코로나 때문에 무대가 많이 줄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한 4번에서 5번 정도 무대에 올랐던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제가 3학년 때 했던 무대들인데 저 2개 말고도 프로필 촬영이나 개인 뮤지컬 넘버 녹음, 그다음 개인 춤 녹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많이 하는 시기라서 어, 네, 좀 많이 바쁘고 그다음에 1년이 끝날 때쯤 하는 무대들 등등 때문에 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도 좀 많이 바쁜 활동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인터내셔널 학생이 예를 들면 뭐 개인 독백을 한다면 영어로도 해야 되고 대사도 읽고 그다음에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 전달까지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되는데 혹시 네, 그죠. 여기에서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사실 이제 독백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인터넷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독백들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영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많은 연극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연극들에서, 아, 이런 거는 내가 좀 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독백들을 모아놓는 좀, 그 레파토리 폴더라는 게 있어요. 랩 폴더라고 하는데, 그 랩 폴더를 항상 갖고 있어서 좀 더 이제 상황에 맞게 본인이 하고 싶은 연계를 좀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데 반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야 되니까 인터넷에서 하나하나 돌아다니고 뭐 하나하나 찾아보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이 어렵고 그거 이외에는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뭐 발음이나 어 어떤 악센트 같은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학교에서 이거는 서포트를 해줘요. 음, 학교에서 이제 1대1로 그 악센트나 이제 딕션 담당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을 불러서 1대1로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수업을 해주시고요. 어, 그걸로 이제 뭐 따로 과제도 나가긴 하지만 그거 하시면은 확실히 이제 발음 좋아지고 발음 고치고 액센트 이제 좀 액센트의 이제 정확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잘 따라가시기만 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아,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이게 남성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거죠.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실 저도 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저는 군대를 미리 다녀올 거리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제가 앞에서 그 음, GSA는 최종 인터뷰까지 갔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네, 붙었다는 얘기가 따로 없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군대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제가 인터뷰를 할 당시에 이제 분위기도 정말 좋게 흘러가고 있었고, 뭐 막 웃으면서 교수님들이랑 면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웃으면서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할 게 있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셨을 때, 하필 그때 이제 군대 문제가 떠올랐고, 이제 음, 군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러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지금 입학하지 말고 군대부터 다녀오는 게 어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맞는 방법인 것 같은 게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지만 매년 공연에 이제 에이전시라고 저희 나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소속사에서 이제 공연을 보러 와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학생이 있고 이 학생이 만약에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버리면은 이런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이제 이거랑 이거 다음에 이제 기숙사랑 뭐 집 찾는 문제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 찾는 거를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정보를 공유만 조금 해볼게요. 이제 제일 좋은 경우는 대학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가 일단 제일 좋은 경우예요.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는 대체적으로 좀 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학기 기간이랑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기숙사가 있으면 무조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 기숙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일단 1번은 사립 기숙사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이 방을 하나만 렌트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집 전체를 렌트해서 이 렌트한 집을 또다시 이제 렌트를 해주는 서블렛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서블렛을 해도 되지만 보통은 방 하나만 렌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립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student.com이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방을 렌트할 때는 제가 위에 써놓은 스페어룸이나 라이트무브 같은 이제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확인하면 좋게 방을 렌트할 때 좋은 게 뭐 방을 렌트하실 때는 주변에 뭐 테스코나 세인스버리, 뭐 리들 같은 뭐 마트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정류장이나 역이 있어서 뭐 학교에 갈 때 또는 센트럴에 다닐 때 편한지
또 그 집에 사람이 몇 명이 살고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 정도. 이 정도 아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립기숙사랑 방을 렌트하는 것 중에 뭐가 좋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한번 보실게요. 일단 사립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1층에 기숙사 관리를 담당하시는 이제 관리인 분들이 항상 이제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기숙사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 많아요. 뭐 테스코 같은 것도 있고, 뭐, 어, 그 코인 빨래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뭐가 많아갖고, 일단 편안해요. 좀 편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업체가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계약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중간에 뭐가 뭐 집세가 오른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계약이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랑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요, 굉장히 비싸요. 일단 런던 시내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주당 300파운드가 넘고요. 센트럴로 갈수록 더 비싸집니다. 그 다음에 제약이 많아요. 일단 최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기는 끝났는데 도중에 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야 되면은 일단 다른 사람을 직접 구해서 넣어야 하는 좀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선택의 폭이 좁아요. 사립기숙사가 학교에서 가깝다고는 하지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본인이 가는 학교 주변에 사립기숙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방을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만 렌트할 때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장점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사립기숙사의 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비슷하게 금액대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뭐 학교 주변에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뭐 상가가 많다든가 뭐 이런 좋은 곳에 일단 집을 렌트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쪽에서 렌트가 나오면은 바로 거기 그냥 계약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립기숙사랑 비슷하긴 하지만 다양한 사람이랑 교류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립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 사람들이 적고 좀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제 방만 렌트하는 경우에는 영국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뭐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일단 첫 번째 단점으로는 계약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집을 구할 때, 특히 영국에 가는 게 처음이라면은 보증인이 없는 상태인데, 이럴 때는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집세를 한 번에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만약에 이 집을 못 구하면은 이제 뭐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뭐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세 이외에 세금 같은 추가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비, 뭐 전기비, 수도비, 인터넷 카운슬 텍스 같은 이제 비용이 포함되는 집들도 있어서 이거를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텍스들이 집세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되지 않는지 이거를 좀 계약상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제 뭐 어딜 가도 마찬가지 이제 뭐겠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집 옆방에 좀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뭐, 물론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기숙사보다는 아무래도 덜 안전합니다. 기숙사는 1층 프론트에 항상 사람이 있고, 순찰도 정기적으로 이제 돌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이 렌트한 집에서, 기숙사만큼 안전할 수 없겠죠? 그래. 수면 쌤, 그러면 혹시 거의 마지막으로 네, 지금 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뭐, 그죠? 사실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게 음, 중간에 그 경력 단절이 생겨버려요. 음,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2년이랑 경력 단절이 생겼고 또 이제 영국에 가려면은 뭐 워킹 홀리데이나 이걸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가도 이제 제가 오디션을 봐도 뭐 오디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거고 분명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인맥을 쌓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대학원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에 진짜로 그 군대를 뭐 학교가 끝나고 학교 졸업을 하시고 가셔야겠다 생각하시면은 저는 대학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대학원 가서 다시 교수님들이랑 어떤 연락을 하고 어떤 연락망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디션을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아무튼 성공적인 대학교 석사 생활 부탁드리고요. 안전한 유학생활 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